음식점이 롱런하려면 정기적인 상권 분석이 필요하다. 음식점의 상권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상권은 마케팅과 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일까? 최근 경영자들 사이에서 상권 분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 정책적으로 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상권 정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상권 활성화 재단까지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로 인식되고 있는 상권 정보가 외식업체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임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상권 정보를 이용하여 창출할 수 있는 성과는 음식점의 메뉴를 구성하고 선정할 때, 메뉴의 가격을 정하려고 할 때, 그 외에 다양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하려고 할 때 상권 정보는 필수적이다. 상권 정보를 활용하여 외식업체의 경영자는 자기 점포의 상황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 행태를 정량적인 수치 자료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권 정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업체의 매출, 경쟁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인구 통계적 특성, 소비 행동과 같은 경쟁점 현황도 파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음식점 경영자는 상권 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의 시작 단계인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분석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시장 정보와 소비자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대형 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와 같은 상권 정보는 마케팅의 최종 목표인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한 평생 고객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음식점의 수명이 매우 짧은 이유는 목표 고객이 명확하지 않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일부 명확한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창업한 업체가 있더라도 목표 고객의 요구 수준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변화하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해서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상권은 마케팅 영역이며 사업 환경이다. 사업은 매우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곧 사업의 사활이 상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상권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사업자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단계이다. 사업의 주체인 경영자는 자신의 사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항상 파악하고 경영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면하는 사업 환경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폐업을 하게 되는 이유도 환경 요인의 파악과 변화에 대응에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환경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권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성 요소들을 확인해 본다.
상권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3C로 표현되는 사업자, 컴퍼니, 소비자, 컨슈머, 경쟁자, 컴페티터가 상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상권을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자 자신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고 자신의 강점을 이해해야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도 결과적으로 경쟁자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는 자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외식업체의 자기 정보는 매장의 포스를 이용하여 취득해야 하지만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점포의 경우는 상권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이 가능하다. 상권을 이해하는 두 번째 단계는 상권 내의 점포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를 분석하는 일이다. 소비자가 누구이고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식업체 중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관심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한들 판매가 될 리가 없지 않은가. 마케팅은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상권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의 세 번째는 경쟁자이다. 자기 소비자를 잘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10중 8구는 강력한 경쟁자가 모든 고객을 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진공청소기 같은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그 상권에서의 창업에 신중을 기했을지 모른다. 만약 창업을 하더라도 그 강력한 경쟁자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아서 개업을 했을 것이다. 사업자는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만약 이길 수 없다면 피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해야 한다.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상권 분석 사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사 분석, 소비자 분석, 경쟁자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마치 시험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주변에서 열심히 마케팅을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면 환경 분석을 기초로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 사례를 이용하여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상권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참고로 본 글에서 제시한 상권 분석 내용은 나이스 비즈맵, 중소기업청 상권정보 시스템, 지오비전, 비즈 GIS 등과 국내의 다양한 상권 분석 관련 애플리케이션,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림 3과 같이 설정한 범계역 상권에서 호프 맥주 전문점,
점포 수와 평균 매출액을 2013년 10월 및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점포 수는 58개, 평균 매출액은 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58개의 점포 중 현재 영업이 부진한 B점포를 선정하여 매출 현황을 확인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업이 부진한 점포의 매출액은 2,300만 원으로 상권 내 동일 업종 점포의 평균 매출액보다 매우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매출액에 이어서 소비자들의 테이블 단가를 비교해 보았다. 범계역 상권에 위치한 호프 맥주 전문점의 평균 테이블 단가는 41,000원인 수준인데 반하여 매출이 부진한 B점포의 테이블 단가는 45,000원으로 상권 평균에 비하여 높았다. 본 사례에서 영업이 부진한 B점포가 매출액은 상권 평균에 비하여 절반 수준으로 낮은 데 비해 테이블 단가는 상권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B점포가 상권의 평균 매출액보다도 낮은 매출액을 시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범계역 상권에서 호프 맥주 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구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영업이 부진한 점포의 고객 구성을 표 4와 같이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상의 간단한 상권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범계역 상권 호프 맥주 전문점의 평균 값과 매출이 부진한 점포의 실적을 비교하면 B점포의 매출 부진 원인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상권의 소비자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20대임을 상권의 평균 값에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젊은 층은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주점을 이용하려는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 특성을 갖는 범계역 상권에서 B점포는 40대를 주 고객으로 하는 영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45,000원이라는 높은 테이블 단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범계역 상권에서 B점포가 영업이 부진한 원인은 상권의 주 고객층인 20대의 젊은 층이 아닌 보조 고객층인 40대의 중장년층의 점포의 콘셉트가 집중되어 있다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상권 정보를 알아야 마케팅이 가능하다. 단순히 평균 매출액, 테이블 단가, 주 고객의 연령층이라는 세 가지 변수만으로 영업 부진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점포의 컨셉트와 마케팅 전략을 확인하였으며 B점포는 오랜 영업기간을 거치면서 과거의 점포 컨셉트를 그대로 유지한 결과 중장년층의 요구 수준에 부합된 점포로 포지셔닝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간단한 상권 분석 결과가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점포 마케팅의 시작은 상권의 환경 분석을 통하여 목표 고객을 설정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B점포는 범계역 상권의 주 고객층인 20대를 목표 고객으로 정하여 모든 마케팅 믹스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상권의 보조 고객층인 40대를 목표 고객으로 그대로 둔 채 비슷한 컨셉트의 경쟁 점포를 철저히 분석하여 마케팅 믹스 요소를 경쟁력 있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만약 20대를 목표 고객으로 조정하기로 정했다면 B점포는 7P로 정리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 요소들을 수정하기 위하여 상권 내 20대를 대상으로 니즈를 조사 분석한 후 이에 적합한 요소들을 표 6의 내용과 같이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모든 점포가 상권의 주 고객층만을 목표 고객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포가 많은 경우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객단가가 내려가고 무리한 마케팅 비용의 지출만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어려움만 가중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조 고객층을 대상으로 컨셉트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가장 먼저 시장의 크기를 확인해야 한다. 충분한 수익성이 가능한 40대 시장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한다. 시장의 크기가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데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어서 비슷한 컨셉트의 점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마케팅 믹스 요소를 중심으로 매출액, 비용 구조, 메뉴 구성, 가격대, 활용 중인 촉진 방법, 서비스 내용과 수준,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직원의 능력과 관리 체계 등을 상세히 벤치마킹한다. 벤치마킹이 완료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믹스 전략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실행에 옮긴다. 이어서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한 평생 고객 만들기도 상권 정보를 이용하면 가능하게 된다. 세상에는 수많은 자료가 생성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도 새롭게 탄생하였다. 하지만 자료는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없기에 인간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만들기 시작했다. 상권 정보도 일종의 그런 형태로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정보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상권 정보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보의 약점만을 들추기 쉽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이 정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식이다. 틀린 정보는 제외하고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단계로서 지식화가 요구된다. 학자들은 지식화의 다음 단계를 지혜의 단계라고 한다. 상권 정보가 좀 더 발전하면 우리는 지혜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인간이 요구 조건만 제시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인간이 원하는 정확한 값을 보여주는 단계이다. 여기서 어떤 업종을 하면 좋을까? 이 업종은 어디서 창업하면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상권 분석 프로세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경영 시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에서 항상 상위에 오르는 항목으로 상권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상권 분석을 큰 애로사항으로 드는 이유는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의 상권정보 시스템을 찾아간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런저런 분석을 해보아도 여전히 의문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상권 분석은 자신이 직접 현장을 돌며 현장을 조사하든 상권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스크 리서치를 하든 자료와 정보의 수집, 분류, 분석, 정리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집. 상권 분석을 위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은 상권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목적에 따라서 일 시점,
2. 자료 원천. 3. 자료 유형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의 수집을 한다면 시점은 최근 1년간의 자료이며 자료 원천은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 통계청의 통계포털,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정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SNS 등이 될 것이다. 수집해야 할 자료 유형은 상권 유형, 거주인구 및 직장인구 현황, 기준 시가별 가구수, 직장수, 시설 현황, 평균 매출, 매출 분산, 이용 건수, 건당 매출액, 시장 성장률, 건당 매출액 비중, 최대 매출 시간대, 주고객, 평당 임차료, 점포수 변화, 평균 업력, 예상 성장률, 소비 수준, 소비자가 선호하는 점포 메뉴, 가격대 등이 있다. 이상의 자료는 기존에 존재하는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1차 자료의 경우는 조사자가 직접 조사를 해야 한다. 분류. 상권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할지는 상권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상이하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들자면 자신이 창업하려는 1. 업종과 상권의 환경 2. 상권 내 거주자와 소비자 현황 3. 상권 내 경쟁점 현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창업자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아내려면 분류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한다.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가 완료되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다양한 분석을 해야 한다. 분석은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이런 분석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쉬운 빈도 분석, 평균 분석 등의 상권 내 대표값을 찾아서 다수의 상권을 비교하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대표값의 비교만으로도 창업자는 자신이 원하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보고서 작성. 타인을 위해 상권 분석하는 경우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지만 자신을 위해 하는 경우는 메모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상권 분석을 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드는 이유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한 결과를 체계화할 수 있고 작성을 하면서 조사 분석 과정에서 놓친 인사이트와 시사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특히 보고서로 만든 경우에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추세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음식점 경영자 또한 주기적인 상권 분석을 하고 이를 보고서로 남기는 버릇을 가져야 한다.